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외교, 김정은의 편의를 위한 외교, 핵을 폐기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외교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특사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다행스럽고 우리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게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관계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덕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면은 우리 국민에 대항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남북한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김정은에 이루어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에 불리한 거예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매크롱,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독일, 영국의 수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 문제까지도 우리가 거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 반국민적 외교, 친김정은적 외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안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처지가 정말 참 곤혹스럽습니다. 아시아 및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어제 유럽연합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CVID라고 그러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은 최근에 CVID라고 하지 않고 컴플리트란 말을 파이널로 바꿔가지고 FVID라고 함으로써 약간 기존의 입장을 완화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아셈 회의에서는 오히려 강화를 했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성명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건데요. 이 성명에서 이 51개국 정상은,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빨리 복귀해가지고 사찰을 받으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하라.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의장 성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확인한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 주도의 제재, 그리고 유럽 각국의 별도의 제재,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은 그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나 국익이 아니고 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 법치, 그리고 자유통일, 평화적 자유통일이죠.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른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은 계급적 민족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남북한끼리 평화를 누리면서 화해하면서 공존하려면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건 덮어줘야 한다. 북한의 인권 탄압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히틀러의 나치 유대인 학살과 범과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되어 가지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결의까지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를 자꾸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좋게 해석했습니다. 좋게 해석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김정은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덮어주자 하는 이런 가치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민족주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내셔널리즘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야 그게 민족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식의 우리 민족끼리는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다른 민족은 잘한 것이라도 트집을 잡자 하는 이런 생각이라면 이거는 배타적 민족주의, 좋게 말해서 배타적 민족주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인종적 민족주의는 아리안 우월주의라든지 유대인 학살과 연결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인류가 가장 규탄해 마지 않는 정치적 어떤 이념이죠. 영어로 말하면은 레이시즘이라고 합니다.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로 번역하지만은 레이시즘은 인종주의로 됩니다. 근데 이 인종적 민족주의보다 더 나쁜 게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는 민족을 계급적으로, 계급투쟁론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계급투쟁론, 즉 우리 계급에 유리한 세력은 민족이라고 봐준다. 그러나 우리 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면은 민족 반역자로 규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계급투쟁론적 시각에서 민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만 우리 민족으로 치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반대해온 이승만, 박정희, 한국의 반공 우파 세력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또는 친일 세력이다. 또는 친미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종적 민족주의보다 더 나쁜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항상 민족이라는 근사한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을 잇는 또는 민족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남한에 있는 주사파라든지 극좌 세력은 북한의 핵을 민족의 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민족의 핵이다. 북한의 핵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핵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많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계급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주주의. 지금 요사이 언론의 머리 기사를 뒤덮고 있는 것이 귀족노조 이야기 아닙니까? 귀족노조. 일자리를 친인척끼리 나눠 먹는 거.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족노조, 민노총이 특권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항상 사람이 먼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말하는 사람도 계급적 사람입니다. 계급적 사람. 즉 정권 편에 선 사람만 사람으로 대우하고 정권 편에 서지 않으면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을 깐 그런 의미의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하게도 북한의 헌법에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이라고 써놓고 인민대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로인민대중. 즉 근로인민대중만 사람이다. 이걸 한국에 적용하면은 노동자만 사람이다. 자영업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